그동안 검찰의 칼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수사로 거악을 척결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전국을 흔들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의 수사권 단계적 폐지는 이제 법이 됐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게 제도를 바꿨다지만 여러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이 법이 지닌 한계와 문제를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가지입니다.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와 선거, 그리고 부패와 경제 범죄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오는 9월부터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참담하다는 검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도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계획대로 내년 말 출범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별건 수사도 금지됩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도 확실히 분리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 공무원과 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선거 범죄는 올해 말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결국 밀어붙였고 마무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모두 공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선 거센 항의가 쏟아집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결국 투표가 시작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4표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결국 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헌정농단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 헛된 욕망 때문에 헌정사에 오욕을 남기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반으로 미뤘습니다. 법안 공포에 앞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자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이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했다고 성토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통과된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약자들을 도와온 법률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고발을 한 사람은 문제를 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를 당한 아이나 장애인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못해서 주변에서 고발을 도와줬는데 묻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면 사건 당사자나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을 수도 있으니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고발인, 그러니까 제3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고발인은 경찰이 내린 결론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 검수완박 이후 막강해지는 경찰의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고발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장애인 범죄처럼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 파괴 범죄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묻히기 쉽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소인과 고발인을 굳이 법적으로 이의신청 절차에 차이를 둘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수사 등은 검찰이 끝까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할지 법률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경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당초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초안에는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에 넘긴다는 부칙이 담겼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검찰이 기존에 맡았던 수사는 그대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반발하거나 수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